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를 전면 침공해 벌인 현대의 전쟁 중 걸프전 이후 또다시 이라크를 상대로 너무나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순식간에 끝내버린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제2차 걸프전쟁이라 불리기도 하며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두 번째로 침공하며 일어났던 전쟁인 이라크 전쟁인데요. 당시 미국은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열 대상이 되는 바로 그 2001년의 재앙 때문에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했고, 이라크 전쟁은 바로 그 전쟁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이라크는 걸프전에서 정신 못 차릴 만큼 미국에게 박살이 나고도 지금의 중국이나 러시아가 봐도 이거 진짜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치게 넘었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도발을 다시 한번 미국에게 가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걸프전 이후 더욱 발전한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 사상 초유의 끔찍한 도발을 일삼은 서담 후세인에게 처절한 지옥을 또다시 불러왔으며, 걸프 전쟁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라크군을 상대로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버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으킨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특히 이라크전은 크게 비난받고 있으며, 오죽하면 미국이 믿고 싶은 이라크 망명자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전쟁을 위한 명분을 갖다 붙인 전쟁이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2003년 시작되어 2017년이 되어서야 끝난 이라크 전쟁의 많은 과정 중 초기 충격과 공포 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이라크 자유작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미국의 온갖 최첨단 정밀 타격 수단으로 인해 순식간에 방공망이 박살남과 동시에 제공권을 빼앗겼으며, 이후 끝없는 미군의 대규모 항공폭격과 압도적인 기갑부대의 진격 앞에 모든 것이 파괴된 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시간에 걸프전을 승전으로 마무리하고 애초에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몰아낸다는 간단한 목표를 삼고 있었기에 큰 손해 없이 철수하며 당시 이라크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사담 후세인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걸프전이 끝난 이후에도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위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무력화시키며 계속해서 지독한 독재 정치를 이어갔는데요.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이 어떻게 해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너무나 압도적인 미군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 때문에 사담 후세인은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같은 비대칭 대량 살상 무기를 다수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가 새로운 전력을 키우고 있던 사이 2001년 9월이 되자 전 세계를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미국 본토 내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미국의 언론 보도 중 하나는 제2의 진주만 사태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미국의 저지 W 부시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난 지 고작 한 달 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켜 탈레반 정권을 일시 축출했고,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했는데요. 미국 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자들에 대한 응징의 목소리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수준까지 커졌고, 이에 대한 응징을 약속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율은 무려 9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재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도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세계 최강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정신 나간 수준의 지나친 도발을 감행합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이 곧 미국에 대한 신의 응징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도발을 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민감한 수준이었던 미국은 이 같은 이라크의 도발에 크게 분노했는데, 마침 이라크에서 유엔이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정보가 미국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라크 망명자들은 트레일러를 개조한 이동식 실험실에서 탄저병 등 생물학 무기를 이라크가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은 1981년 이스라엘군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하면서 좌절되었던 핵무기의 개발도 다시 시작했다는 정보는 물론 화학무기를 이라크가 개발하고 있다는 자료 또한 드러났는데요. 이 당시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명분을 축적하며 이라크를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인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의 목표는 이라크의 독재 정권 사담 후세인 바트당 정권을 타도해 독재에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키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알카에다와 연계된 후세인 이라크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라크의 친미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2002년부터 이미 CIA와 군정보부대의 정찰조를 이라크에 잠입시키고 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치밀히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통해 탈레반을 일시적으로 붕괴시키는데 성공한 미국은 2002년 9월 이라크에 대한 침공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8일 미국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으로 하여금 48시간 이내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을 경우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는 조건부 개전 선언이 포함된 최후 통첩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후세인이 이를 가볍게 무시하자 결국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현지 시각 오전 5시 43분을 기점으로 이라크 자유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미군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작전명 이라크 자유작전에 투입된 미군의 수는 24만 명, 영국군 4만 5천 명,
1,000명, 오스트레일리아군 2,000명, 폴란드군 194명을 모두 합쳐 28만 7,194명이었는데요. 이에 더해 쿠르드 지역군 7만 명 또한 함께했습니다. 미군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시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감행했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부 당국이 추정한 바그다드 안팎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도 이뤄졌습니다. 당시 홍해와 지중해, 아라비아 해상에 집결한 미 해군의 전투함 6척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0여 기가 발사되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F-117 스텔스 폭격기가 이라크 내의 고가치 목표물 9곳을 폭격해 초토화시켰고, 이라크 방공망은 당시 어두운 밤을 틈타 폭격을 퍼붓는 F-117 스텔스 폭격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F-16 전투기들이 이라크 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하기 위해 공습에 참가했지만 접근도 하지 못한 채 격추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F-117A 스텔스 폭격기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보유한 전체 항공기 수량 중 고작 2.7%밖에 되지 않는 전력만으로 당시 미군이 설정한 대이라크 목표물의 40% 이상을 파괴하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다음 날인 21일 미군은 바그다드의 군사령부와 비행장, 레이더, 대공포 시설 등 수백 곳에 달하는 전략적 목표 지점에 1,000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이 작전은 공식 작전명인 이라크 자유작전이라는 말 외에도 그 유명한 충격과 공포작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날 바그다드 상공에서는 엄청난 양의 폭탄을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 8기가 무차별 용단 폭격을 퍼부었고,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이 이라크 대통령궁과 국방부 청사를 포함한 주요 건물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작전의 개념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총동원한 빠른 공격을 통해 적의 중심부를 흔들어 공포감을 유발하고 전의 자체를 아예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개념입니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미군의 폭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라크군은 이 같은 공습에 쉽게 괴멸되고 말았는데요. 이들은 이미 걸프 전쟁 때 미군에게 철저히 파괴당한 전력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휘부가 파괴되고 미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 전투 능력을 상실한 부대가 속출하자 사실상 전투 의지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만과 지중해 등 이라크 주변 해역에 집결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만 해도 무려 5개나 되었으며, 5대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르는 함재 전투기, 전폭기들의 폭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 끝없이 반복되는 공습으로 한 달 만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33% 이상이 소모되었으며, 개전 첫날 이라크군의 전력 중 60%에 해당하는 물량이 사라져버렸을 정도로 미군의 공격은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2003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미군의 전술기들은 헬기들의 공습을 제외하고도 무려 41,404소티를 기록했는데, 이는 하루에만 무려 1,335소티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세계 2위라던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하루 최대 출격 횟수가 고작 300회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군의 소티는 러시아 따위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수준인데요. 1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군 전술기들이 떨어뜨린 폭탄은 대부분이 유도가 불가능한 멍텅구리 폭탄이었지만, 이라크전 당시 미군이 쏟아부은 폭탄은 전체 68%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유도 폭탄들이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늘에서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들이 이라크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주었고, B-1B 초음속 폭격기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들, F-15E 전폭기들이 이라크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이라크 전역을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어대기 일쑤였는데요. 당시의 이라크는 지휘부는 물론 통신체계와 각종 무기체계들이 모두 마비되어 버리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라크는 경제적, 정치적 진공 상태라 부를 만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사담 후세인을 처치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은 예상외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후세인을 놓치지 않고 잡아들이기 위해 미 지상군의 작전은 예정보다 훨씬 빠른 3월 20일 거의 개전과 동시에 시작되었는데요. 미군의 엄청난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 이라크군은 크게 약해졌고, 덕분에 쿠웨이트에서 출발한 미 육군과 해병대 전력들은 주요 목표 지점들을 상당수 우회에 지나치며 하루 평균 100km를 북쪽으로 쾌속 진격해댔습니다. 물론 후세인의 이라크군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고, 미군이 집결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로 스커드 탄도 미사일을 쏘아보냈지만 미국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들의 지대공 미사일들에 의해 모두 요격되어 근처에 오지도 못한 채 떨어져 버렸는데요. 미 특수부대 전력들과 공수부대들 또한 이라크의 북쪽에 공수되어 바그다드를 향해 사방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미 지상군 전력들이 점령에 들어오며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티그리스 강을 건너 쿠트 도심지를 거쳐가야 했는데, 이라크군은 쿠트에서 방어하는 쪽이 크게 유리한 시가전을 구사하며 미군보다 많은 지상군 병력 수의 이점을 활용하며 버티려 했는데요. 그런데 미군이 아예 시가지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대규모 융단 폭격으로 도심지 내 여러 이라크군 벙커를 모조리 날려버리자 이라크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폭격을 통해 이라크군 저항 세력을 모두 제압한 미군은 아주 쉽게 티그리스 강을 건넜고 쿠트 도심지를 지나 수도 바그다드로 진격했는데요.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개전 이후 3주 만에 점령당하고 와해되어 버리게 됩니다. 4월 1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션 어컴플리시드라는 플랜카드를 아일랜드에 달고 있는 항공모함에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때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40일간의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이라크군 사상자는 1만 명을 넘긴 데 비해 미군 측의 사상자는 139명에 불과해
양측의 전력 차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군에게는 사담 후세인을 찾아내 생포해야 한다는 임무와 이라크가 개발 중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내 이 전쟁의 명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임무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어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생각지 못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길고 방대하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